예, 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자신의 책이 서점에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가가 되고자 하거나 책을 쓰는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삶이 곧 책이 된다. 저도 책을 쓰면서 이 문구를 계속 마음속에 좀 새기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두 권 쓸수록 제 인생을 써가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되는 경로가 있죠. 전통적인 방법은 사실 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사실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신춘문예라든가 등단을 해서 어떤 뭐 쉽게 말하는 공모전이죠.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하면 이제 작가로 데뷔하는 이게 전통적인 거였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기획 출판이라고 합니다. 작가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고 정당하게 계약을 한 다음에 판매권은 출판사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계약을 맺는 걸 이제 기획 출판이라고 해요. 작가의 일상을 한번 봐볼게요. 시간이 있죠, 시간. 이건 시간이 자유롭기도 한데, 시간에 쫓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여섯 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출판사하고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마감 기한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가 글을 써야 되는 게 이제 계획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제 마감에 쫓기기도 하고요. 그 요거는 이제 여건인데 이제 공간을 나타내죠. 아, 사실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글을 썼다가 이동했다가 썼다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좀 자유로워요. 저도 사무실 아니면 집, 뭐 여행 가서도 이제 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어, 작가로서 제가 살아갈 때는 공간에서 좀 자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카페에서 책을 쓰기도 하고요. 사무실에서 쓰기도 하고, 뭐 놀러 가서도 쓰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해요. 어떤 물음표냐면, 어쨌든 독자들이 읽을 만한 책을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독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독자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고 출판사는 어떤 책을 좋아할까? 주관적인 생각을 굉장히 덜어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책을 쓰는데 필요한 도구. 사실 전통적으로 원고지였죠.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명한 작가들, 이제 좀 나이 많으신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원고지로 책을 쓰고 그걸 출판사에 이제 넘기고 출판사에서 대신 타이핑을 해서 원고를 만든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노트북 하나 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고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필수 도구는 이제는 노트북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감 같은 거를 다이어리에 이제 메모를 많이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슬리피 바인더라고 시중에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이거 한 6년 정도 이걸 쓰고 있어요. 글감을 모으고 그걸 체크하는데 물론 에버노트는 이런 것도 사용하긴 하는데 아날로그가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사실 메모를 안 하면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생각해 놓은 어떤 메모나 글감이 지금은 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도 며칠, 몇 달 뒤에 다시 우연히 보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또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에 써놨던 어떤 메모나 글감이 정제돼서 원고 글감으로 또 다시 정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가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전업 작가가 아닌 이상, 저도 전업 작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고 글을 쓰는 일을 같이 또 작가로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좀 배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업이 있으면 현업은 현업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새벽에 쓰든 저녁에 쓰든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써야 되고요. 사실 책을 쓰는 것만큼 꾸준하고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분량을 쓰는 거 대부분의 어떤 작가들을 보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어, 시간이 24시간 주어졌다고 해서 글을 더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24시간 동안 글을 쓴다고 하면 머리가 정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 책을 한 권 썼었기 때문에 새벽에 주로 썼어요. 새벽 4시쯤 일어나서 6시까지 무조건 글을 썼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너지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좋아하지 않은 일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려고 하면 정말 고역스럽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는 걸 더 뛰어넘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독자한테 자기가 실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글을 쓰는 거는 사실 자서전에 가깝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쓰려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해결점을 찾고 있는 거를 파악을 해서 대리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메모를 축적해 나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글감을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난 이 책 써야지 하고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글을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계속 글감을 뽑아내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그 이 세상에 도움이 될 대상은 당연히 독자죠. 이 내 글을 읽어줄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는 수동적이면 안 돼요. 뭔가 작가의 이미지를 보면 그냥 조용히 글을 쓰는 뭐 내향적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쓸수록 저도 느껴요.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책에는 내 인생이 오롯하게 글로 적혀 있고 내 인생을 알아주는 어떤 독자들이 책을 읽고 피드백을 해주고 뭐 응원을 해주고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소소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건 굉장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책을 쓸수록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책 쓰기와 마라톤을 비유를 저는 하고 싶은데 자 책을 쓸 때 마라톤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죠. 뛰나 보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뛰는 느낌이 들어요.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치는 싸움이거든요. 글을 쓴다는 건. 단편적으로 한 장, 두 장 쓰는 거는 다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을 쓴다는 거는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그걸 이겨내면 그 성취감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어떤 실물을 가진다는 거는 그것 자체로 콘텐츠고 자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저는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어떤 꿈을 또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만 꿈꿔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꿈꿀 수만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뭐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또 세부적인 내용 또 꾸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